오랫동안 기업들이 꿈꿔온 성배는 모든 개인에게 그들이 지불할 수 있거나 지불하고 싶어하는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계산 불가능한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오늘날 어느 식료품점에 들어가 봐도 물가는 2020년보다 평균적으로 30% 정도 더 비싸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그리고 관세 때문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가게에서 누군가는 달걀 한 판에 $2를 내는데 다른 사람은 2.4달러를 내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5개월 전 한 연구자가 저에게 연락해 인스타카트의 워싱턴 DC 작업자들이 거의 동일한 노동에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에게 이런 일을 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저는 모어 퍼펙트 유니온에 합류하기 전 식료품 가격 책정 분야에서 일했었기에 이 문제를 함께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정당한 이유로도 늘 변하기 때문에 영수증만으로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어 테스트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자, 지역, 사회 조직가, 다른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수많은 시민이 필요했습니다. 5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단순히 인스타카트라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서 가격을 더 높게 밀어올리고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식료품점과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함께 구축한 이 시스템은 소비자의 모든 구매 패턴을 데이터로 학습하며 끊임없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온라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오프라인 매장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의 1차적인 목표는 매일매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매 순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야금야금 옮겨가며 기업의 배를 불립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식료품 사업을 거대한 노다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쳤는지 공개하려 합니다.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여러분의 식료품 계산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만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휴대폰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이프웨이 매장에서 20가지 품목을 직접 쇼핑하며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라운드워크 콜래보레이티브의 연구 책임자인 KT 웰즈입니다. 그녀가 처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실험 계획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방에 모아 인스타카트 앱을 켜고 동일한 매장에서 같은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입니다. 모든 배달비 계산을 배제하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픽업 옵션을 선택한 뒤 각자의 바구니 총액을 메모카드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실험의 핵심 질문은 같은 매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품목을 구매하는데도 사용자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종료되었다는 KT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숨을 죽이고 서로의 장바구니에 담긴 최종 결제 금액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방 안에서 동일한 주소로 주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마주한 가격은 여전히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온 사람의 결과를 보며 모두가 놀랐지만 당사자는 이미 이런 불공정함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경제 활동들이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가격 차이에는 프로모션이나 사용자 입력 오류 혹은 앱의 기술적 결함 같은 그럴듯한 설명들이 뒤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품 그 자체의 기본 가격이 사용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최대 3가지의 서로 다른 가격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T가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가격 편차는 약 0.7달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한 판의 가격이 누구에게는 4.59달러였지만 다른 이에게는
4.28달러까지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단 41센트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한 매장에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아 단순한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는 더 거대한 규모의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식료품 가격,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넘어선 대규모의 데이터와 체계적인 검증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그들의 방대한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조직가들, 그리고 전문 기자들을 이번 공동조사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4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이전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인스타카트 가격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같은 매장에서 같은 품목을 선택하고 픽업이 안 될 경우 동일한 배달 주소와 시간을 설정하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사팀은 모든 스크린샷을 대조하고 각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T가 완성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장바구니 총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는 114달러를 냈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124달러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케이스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쇼핑객과 대다수의 품목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험 기간 동안 거의 4개 중 3개의 제품이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밀 과자에는 4가지의 다른 가격이 있었고 달걀은 5가지였으며 땅콩 버터조차 3가지의 가격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을 특정 가격 그룹으로 분류했고 그 그룹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부과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 4개의 뚜렷한 가격 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장바구니의 같은 매장이었지만 결과는 4갈래로 갈렸습니다. 또 다른 매장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는 무려 7개의 서로 다른 가격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작위적인 현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또는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8월에 저는 인스타카트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의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자신들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으며 모든 가격 결정권은 소매업체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조사 결과는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배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특정 바구니에 담아 모든 품목의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감시 가격 책정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당신의 행동과 구매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알고리즘에 넘기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의 일종으로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술입니다. 기업 외부의 일반인들이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는 이 어두운 예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알고리즘을 움직여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차별적인 가격을 설정하게 만드는지 그 핵심 동력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렌 셔먼 교수는 이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우리가 발견한 사례가 실제 상황인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카트의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소매업체가 모든 가격을 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 결과가 단지 상점들이 가격의 적정 지점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던져본 미끼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테스트했던 실제 매장들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인스타카트의 파트너사인 엘버트슨 세이프웨이였습니다. 우리는 엘버트슨 세이프웨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직 차가운 침묵뿐이었고 아무런 해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에 접촉했고 그들로부터 받은 답변은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타겟 측은 자신들이 인스타카트와 전혀 협력하지 않으며 가격 책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소매업체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타겟은 그들과 일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갔고 2017년에 타겟이 5억 달러를 들여 인스타카트의 경쟁사인 쉬프트를 인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겟이 경쟁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인스타카트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충하는 답변에 대해 다시 인스타카트에 물었습니다. 결국 인스타카트는 자신들이 타겟의 마켓플레이스 가격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타겟의 일반적인 가격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추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답변은 계속해서 번복되었지만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핵심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 정교한 시스템은 어떤 기준과 원리로 사람들을 서로 다른 가격 그룹으로 분류하여 가격을 차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스타카트가 단순히 배달 앱을 넘어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스타카트를 단순한 배달 서비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대 기술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식료품 웹사이트 운영과 광고 캠페인, 그리고 프로모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소매업체들에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식료품 가격 최적화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에버사이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에버사이트는 소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실험을 수행하며 가격에 대한 반응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특정 품목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파악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에버사이트는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매일매일의 가격 성과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하며 수익의 2%에서 5% 증대를 약속합니다. 2024년 11월 초 컨슈머 리포트는 코스트코에서 후속 실험을 진행했고 감자칩 한 봉지 가격이 15%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주도한 대리기 코스트코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몇 시간 뒤 코스트코의 식품 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이메일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스마트 라운딩이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인스타카트와 코스트코 사이의 내부 소통 자료였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전달된 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인스타카트와 코스트코 사이에서 어떤 은밀한 대화가 오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스타카트가 주주들에게 보낸 2023년 서한에 따르면 스마트 라운딩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소매업체의 가격 인지도를 개선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알고리즘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는 가변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주요 식료품 파트너사들의 수백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안겨주었으며 그 대가는 오롯이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이며 명시적인 수익 극대화 시도이며 대중의 눈을 피해 매우 은밀하게 수행되고 있는 일종의 기만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과 그것이 무작위가 아닌 수익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소매업체가 모든 가격을 통제한다는 주장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한 곳 이상의 대형 마트 가격은 인스타카트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서로 다른 가격 그룹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슈눅스라는 지역 식료품점이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보도 자료마다 등장하는 그들은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온라인 테스트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실험을 확장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전자 가격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장 진열대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즉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장치입니다.
만약 그들이 매장 내에서 전자 가격표로 가격 테스트를 하고 앱이 그저 진열대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우리 테스트에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 가격표에 대한 전형적인 공포는 날씨가 더울 때 레모네이드 가격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서지 프라이싱이나 가격 폭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가 가격 폭리가 아니라 훨씬 더 미묘하고 영구적인 변화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소비자가 눈치채기 훨씬 더 어려운 방식입니다. 허리케인이 왔을 때 물 한 병을 $10에 파는 것과 매일 20센트씩 더 비싸게 파는 것 중 기업은 무엇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대릭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특허를 뒤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장 내 지속적인 가격 테스트 인프라를 설명하는 특허를 발견했습니다. 특허는 수십 개의 매장을 클러스터로 묶어 서로 다른 가격을 테스트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인프라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가격 지점을 발견하면 시스템은 이를 모든 매장에 채택합니다. 우리는 슈눅스와 인스타카트의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부인했지만 인스타카트의 공식 웹사이트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전과 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는 포함되어 있던 에버사이트를 통한 전자 가격표 최적화 기능 설명이 질문 직후 웹사이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스타카트는 해당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정확성을 위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마케팅 자료와 보도 자료에는 해당 기능이 이미 운영 중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는 매장 간의 가격 테스트와 개인별 온라인 가격 테스트가 결합된 놀라운 공학적 성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라인 시스템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지 결정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스타카트가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정부에 제출한 특허 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특허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세분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대릭은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KT는 이 변수를 통제하여 샘플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종이나 성별 같은 특성과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그런 위험한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구 통계학적 정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현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은 바로 행동 특성에 따른 가격 차별입니다. 행동 특성이란 우리가 특허 문서에서 목격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나 패턴을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는지,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는지, 그리고 최저가를 찾아 헤매는지, 아니면 그냥 비싼 값을 치르는지가 모두 추적 대상입니다. 쿠폰 사용 여부와 충성도, 프로그램 참여도 역시 당신의 지불 용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어 가격 책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인프라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당신에게 얼마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인스타카트에 이러한 행동 데이터 기반의 분류가 가격 차이를 설명하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2015년의 낡은 특허일 뿐이라 답했습니다. 특허는 단지 개념일 뿐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는 방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최신 특허와 프로모션 마케팅 자료들은 여전히 개인별 맞춤형 가격 책정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쇼핑객과 제품의 여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특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해 얼마를 더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성을 위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었으며 이는 우리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기업은
1단계 가격 차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여전히 개인적 또는 행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세분화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대규모로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2년 우버는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알고리즘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했으며 렌 교수는 그 이후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우버의 시스템 도입 이후 3년 동안 마일당 평균 승객 요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치솟는 기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버 측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시점부터 그들은 막대한 적자 기업에서 엄청난 현금 창출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제가 지옥 같은 예술이라 부르는 이 정교하고 사악한 알고리즘 가격 책정을 완성하려는 이유입니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은 식료품 판매를 거대한 노다지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이며 기업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때때로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식료품 전체 물가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은 현재로서 측정 불가능합니다. 인스타카트는 거대 식료품 시장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미 에버사이트를 통해 10곳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카트 외에 다른 거대 유통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저는 본격적으로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가격 책정은 이윤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며 이는 판매를 늘리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최적화된 가격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저는 홀푸드의 전직 부사장으로 식료품 업계에서 25년간 일한 베테랑 얼슈와이저에게 연락하여 이 열풍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방어적인 선택이며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미 하고 있기에 다른 모든 이들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통 매장들과 가격 책정 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과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시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전직 가격 책정 부사장 역시 이러한 기술적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공룡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소매 업체들의 강력한 무기와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고리즘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계산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이 가격 결정 인프라를 구축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적 저항과 타성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더 이상 가격을 억제할 안전장치가 없으며 기업 간의 가격 전쟁은 소리 없는 난장판이자 서부 개척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학습하며 당신이 저항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들이 꿈꿔온 성배는 모든 개인에게 그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받아내는 기술적 완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이 조사는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중간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전 의장인 리나 칸입니다. 그녀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주기로 했습니다. 리나 칸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보통의 미국인들로부터 거대 기업으로 막대한 부가 이전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의 불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장 내 테스트 장치와 전자가격표,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수많은 특허에 대해 더 자세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기업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시도해왔지만 지금은 도구의 정교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이익을 챙기는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재의 불공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스타카트 같은 플랫폼이 기업 간의 담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스타카트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소매 업체들의 가격을 동시에 설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의 가격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할 업체들이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서 가격을 고정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규제에 관해 물었고, 그녀는 이러한 전술 자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리나 칸이 이끄는 연방거래위원회는 감시가격 책정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가격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이 조사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나 칸은 연방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각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주들이 이미 주택 임대료 분야에서 특정 유형의 알고리즘 가격 담합을 금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 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연방 정부의 규제가 공백 상태일 때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은밀한 시스템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와 360도, 모든 각도에서의 면밀한 관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3개의 조직과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이 거대한 감시가격, 책정 시스템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매 순간 어떻게 가동되는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기업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며 기업들은 이를 철저한 영업 비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행한 작업은 매우 환상적이었지만 주 검찰총장들에게는 기업의 내부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환권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 검찰총장들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하고 강제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실제로 소비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헤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더 파헤쳐야 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식료품 가격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는 단지 시작일 뿐 더 깊은 조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멈추지 않고 학습하며 우리가 내는 모든 penny는 거대 기술, 기업의 서버에 기록되어 다시 우리를 겨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편의를 돕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감시 장치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알고리즘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은 가장 강력한 규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데이터의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기업들의 불공정한 관행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식료품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조사 결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정한 시장 경제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알고리즘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모두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그날까지 조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스타카트 장바구니에 담긴 가격을 친구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식료품 가격의 비밀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기술은 지금도 우리 모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석유가 된 시대에 당신의 매일매일의 장보기 목록은 기업들에게 그 어떤 자산보다 가치 있는 정보 자산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에서 나아가 당신이 특정 브랜드에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를 테스트하며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유기농 우유만 고집한다면 시스템은 당신이 가격에 둔감하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조금씩 가격을 높여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케팅의 영역을 넘어선 개인별 맞춤형 수탈에 가깝지만 기업들은 이를 기술적 최적화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투명한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소환권 행사는 기업들이 숨기고 있는 알고리즘의 흑막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리나칸 전 의장이 우려했듯이 정보의 비대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거대 자본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기업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이 기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카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매점들 사이의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담합을 유도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분명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유한 실험 결과는 한 사람의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400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모여 커다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영수증에 적힌 그 미세한 가격 차이가 결국 수십억 달러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알고리즘 가격 책정의 어두운 예술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더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오늘 친구와 가격을 비교해보는 그 행동 하나가 시스템의 균열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술과 경제가 얽힌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며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다음 조사는 무엇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감시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장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기술은 오직 인간의 존엄성과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료품 매장을 넘어 다른 산업군에서도 이러한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시스템에서 시작된 이 기술은 이제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생필품 전반으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가격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이 당신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디바이스 종류나 접속 지역, 그리고 과거의 쇼핑 경로를 분석하여 당신이 낼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산출합니다. 어떤 이들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저가형 기기 사용자보다 더 비싼 가격 제한을 받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수학적 모델이 아니라 기업의 탐욕을 실시간으로 집행하는 디지털 집행관과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던 정찰제가 이제는 개인의 배경과 심리를 파고드는 가변 가격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물건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여유 있게 둘러보는 중인지 그 미묘한 차이까지 데이터로 읽어냅니다. 급박한 구매 의사가 감지되는 순간 가격은 소리 없이 올라가며 당신은 그것이 원래의 가격이라고 믿으며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약점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법적인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도구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지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오직 기업의 마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가격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격 비교 사이트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알고리즘의 장막을 걷어내고 시장의 균형을 되찾아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을 감시할 수 있는 공공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나 칸이 이끄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 불평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차별적인 논리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만이 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던진 질문들이 더 넓은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서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책정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의 의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감시가격 책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도록 매우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현재의 당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수 있을지까지 예측하여 가격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공유 기록조차 당신의 경제적 계급을 분류하는 필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거나 판매하며 당신에 대한 입체적인 프로필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결합은 개별 소비자를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기업에게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미래의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채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공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따라 같은 제품에 대해 수십 달러의 가격 차이를 두는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거나 비싼 임대료를 내는 지역에 있다는 정보만으로 당신은 더 높은 물가 지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주 지역에 따른 명백한 경제적 차별이지만 기업들은 이를 지역별 물류비용 최적화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그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주권 개념도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이 우리의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다면 그 부의 원천인 우리 역시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번영이 아닌 소수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식료품 가격의 문제를 파헤친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권리를 갉아먹는 알고리즘의 촉수들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는 작업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와 시민단체는 기업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의 생계와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아야 마땅합니다. 알고리즘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가격, 전쟁의 승자가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의 씨앗이 되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급을 만들어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마주하는 물가가 결정되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가 시장 전체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업이 독점적인 정보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개인화된 혜택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개인화된 착취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늘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계층이 항상 더 비싼 가격을 제한받는다면 이는 기술을 이용한 현대판 거주지역 차별이나 인종차별의 변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이 기업에게만 쏠려 있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는 약하지만 수백만 명의 구매 데이터가 결합되어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항하는 역알고리즘이 등장할 때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격 비교 앱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실시간으로 가격 차별을 감지하는 기술적 방패가 필요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을 영업 비밀로 숨기는 행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정한 가격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소비 패턴과 연대를 통해 그들의 예측 모델을 교란해야 합니다. 기업이 당신을 데이터 조각으로 볼 때 당신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그들의 기계적 논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식료품 영수증에서 찾아낸 진실은 비단 먹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디지털 미래의 생존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격의 장벽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우리는 투명한 시장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장바구니가 공정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이가 차별 없는 가격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과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은 힘이며 여러분이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알고리즘의 지배력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가격 최적화는 이제 개별 기업의 마진을 넘어 거시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서로의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카르텔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알고리즘 담합이라 부르며 이는 과거의 직접적인 모의보다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렵고 파괴적입니다. 만약 모든 마트가 동일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는 독점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 책정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정부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성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기업이 비밀리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어 자신을 겨냥한 가격표로 돌아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업이 가격을 변경할 때 그 이유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가격 변동 고지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가격을 올렸다면 그것이 물류비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높아서인지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은 이제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 기법을 현대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마땅합니다. 기업의 혁신이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주의 배당금만을 위해 작동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닌 약탈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자 권리 장전을 작성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지배력에 균열을 내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규칙한 구매 패턴을 보이거나 공동 구매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연대와 지성을 통해 기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료품 영수증에서 발견한 이 작은 구멍들이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법을 바꾸고 법이 기업의 행동을 바꾸며 결국 우리 모두가 공정한 가격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자본주의가 만나는 그 은밀한 지점들을 추적하여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겠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소비자가 평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조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은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변화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발견한 이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조사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 모두가 직면한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마지막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식료품 영수증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결국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지만 그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을 때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기업이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비용 기반의 정당한 가격 책정 원칙을 회복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은 단순히 정보의 보호를 넘어 데이터로 창출된 가치가 사회 전체에 정의롭게 배분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와 부의 편중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알고리즘에 맞서 더 현명하고 연대하는 소비자 공동체를 구축하여 시장의 균형추를 맞추어야 합니다. 투명한 가격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사회적 자본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주체적인 선택의 자유와 공정함에 대한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진실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고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시받는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권자로서 기업과 대등하게 소통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영수증의 가격을 꼼꼼히 살피고 이웃과 공유하는 그 작은 순간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분의 곁에서 기술과 권력이 만나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독립적인 조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내일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400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행동할수록 단단해지며 우리의 노력은 결국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시장 환경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영상에 막을 내리며 여러분이 오늘 얻은 통찰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조금은 느리고 힘들지라도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걸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조만간 더 놀랍고 유익한 조사 결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지갑을 노릴 때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을 지키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변화의 주역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정한 가격, 투명한 시장, 그리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 내일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